네, 글로벌 식스의 하이라이트. 오늘은 오기석의 오픈소스입니다. 글로벌 전략가들 오늘 화상으로 연결을 해볼 텐데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네. 2월에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어제 제기가 됐습니다. 물론 그것을 딛고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유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요. 연내에 세 차례 금리 인하 여전히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제 다음 주 FOMC 앞두고 있는데 두 차례로 좀 줄이겠다라는 말만 나오면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물가 발표된 것부터 사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그 뭐 최근에 PPI도 나오고 CPI도 좀 나왔는데 그 뭐 CPI 같은 경우는 그 2월 CPI가 3.2%가 이제 나오면서 예상을 좀 더 웃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CPI가 2%에 가까워져야 결국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좋은 국면으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좀 지금 벗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좀 더 봐야 되는 거는 그냥 CPI 말고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3.8%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2%좀 많이 갭이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들 혹은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 혹은 연준에서도 지금 발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로젠그렌 같은 분은 지금 금리 인하 같은 경우가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또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사실 연준이 이제 말을 바꿔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100% 신뢰한다. 라고 이제 좀 보긴 힘들 것 같고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특히 2%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접근을 조금 더 해야 사실 연준이 더 편하게 금리를 내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올해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현재 CME 페드와치로만 보면 6월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제 확률이 한 60%가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한 달 전 같은 경우는 한 75%에 가까운 확률이었는데 지금은 6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확률도 좀 지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볼 만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연말까지는 지금 평균치가 세 차례 정도까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4.5% 수준이에요.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연말에도 사실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상대적인 고금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만 덧붙이면 연준이 지금까지 움직였던 걸 보면 금리가 인상할 때는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오래 지속이 됐었고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내려왔었거든요. 그거를 감안을 하면 세 차례 저는 이상의 금리 인하도 충분히 연말까지 아직은 가능하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2월에 CPI 발표를 보고 전 물가가 여전히 좀 끈적하다. 생각보다 잘 내려가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의 우려는 여전하다라는 것을 좀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기석 법의장님께서는 올해의 연내 이제 3차례 이상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 페드워치에 따르면 6월의 금리 인하는 70%에서 60%로 조금 확률은 떨어졌는데 그래도 가능성은 지금 50% 이상이라는 거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의 화두는 지금 금리 인하 시점과 AI를 필두로 한 중심입니다.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종목들이 조금은 주춤하긴 합니다만 지금 변곡점에 딱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좀 분석 궁금하고요. 판타스틱 4, 이 신조어가 나왔는데 그들 네 종목을 조금 중심으로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M7에서 지금 판타스틱 4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 M7 안에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메타, 아마존, 그리고 한 종목이 지금 더 있는데 그 네 종목을 지금 판타스틱 4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최근에 보면 JP 모건이 오히려 M7 기업이 S&P 500 종목 안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근거가 뭐냐면 S&P 500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 성장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다만 그 안에서 이제 M7, 특히 이제 여기서 판타스틱 4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뭐 팩스 기준으로 보면 올해 봤을 때 지금 그 이익 성장률이 50% 이상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펀더멘탈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거품은 아니다라고 뭐 사실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는데, 다만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레이달리오의 이야기는 최근에는 사실 그 영향력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실 워낙 이제 시장에서 했던 발언 자체가 틀렸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좀 이제 걸러 들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만 이제 봤을 때는 이제는 지금 어느 정도 사실 시장이 작년부터 많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보통 상승장 국면에서 두 가지의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지금까지 상승장에서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형주들, 아니면 이제 불안한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더 실적이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또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시장은 후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상승이 모든 종목으로 다 퍼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실적 위주, 그러다 보니 지금 판타스틱 4라는 이런 신조어들도 다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그게 중소형주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좀 분기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주들의 실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는 애플이 좀 저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들어서만 12%가 빠졌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태에서, 애플 주식 지금은 이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분석인지도 궁금하고요. 범인장님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소외받았던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AI 관련해서 뭔가 뚜렷한 이제 대안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상대적인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사실 애플이라는 기업을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과거부터 뭔가 새로운 그런 이제 전략들을 남들보다 먼저 가져왔던 기업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잘 조합해서 사용자들이 만들기 편하게 만들었던 기업이지, 그 기술 혁신의 선두에 있었던 그런 기업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애플이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소외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그 ETF 중에 AMOM이라고 최근에 이제 S&P 대비 2배 이상, 뭐 나스닥 대비도 2배 이상 상승하는 올 연초 이후 그런 ETF가 있는데, 3월 들어서 사실 애플을 탑픽으로 선정을 했어요. 사실 지난달에는 애플보다는 오히려 브로드컴이라는 뭐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애플을 탑픽으로 가져오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익 실현을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에 비중을 늘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뭐 애플이 여러 가지 유럽에서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독점 정책에 대한 그런 이제 유럽 정부의 이제 그 반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페널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의 실적 자체는 앞으로도 견조할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나타나는 매출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어졌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꾸준한 이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그 과도하게 상승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국면에서는 애플 한번 꼭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엔비디아가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이제 국내 증시 전략 짜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과 전략도 세워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AI에 관련한 투자 전략. 오늘 엔비디아는 한 마이너스 1% 빠지니까 AMD는 한 마이너스 4%좀 급락하면서 오늘은 우려감으로 좀 시작하게 됩니다. 전략들도 함께 전반적으로 세워주시죠. 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주가의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한 방향으로 사실 계속 올라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을 때 연초 이후로 80% 이상 상승했던 게 지금 고점에서 약간 좀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마찬가지고 관련주들도 좀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 자체는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투자자들한테 이제 고민거리를 주는 상황이기도 하고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빠졌던 국면에서 저가 매수가 작동을 했던 건 맞습니다. 바이더 딥이라고 빠지면 재매수하게 되면 다시 그 이상으로 상승했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변동성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국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투자자의 투심을 좀 많이 이제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의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저는 여전히 사실 추가 상승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이제 그 상승의 그 경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가 될 거라고 보냐면 본격적인 대안이 지금 시장에 등장하는 그런 구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BYD라든지 나머지 이제 그 전기차 업종에서 대안이 나오면서 지금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 등장하는 상황은 조심해서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하나 사실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재미있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그 칩셋에서 나오는 발열을 이제 막기 위해서 액침 냉각이라는 이제 그런 기술 쪽으로 좀 더 도입을 하고 있는데 관련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국내에서도 사실 관련주들이 좀 들썩거리는 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AI 관련한 뚜렷한 도입이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AI 도입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AI 종목이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관심 같이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AI가 이제 본인 전반적인 그 전략들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 불안감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는데 저희 AI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뚜렷한 악재가 사실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국채 관련한 변수들을 이제 뭐 중요하게 보고 있기는 한데 해당 변수들의 움직임이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심은 좀 불안불안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전히 그 걱정의 벽을 타고 이제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전망 긍정이고요. 뚜렷한 지금 악재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물가도 잘 좀 견디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심리는 좀 그렇지만 걱정의 벽을 타고 좀 오를 가능성에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기석 부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식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좀 쉬어가는 기술주 안에서 오늘 국내 전략도 현명하게 짜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뵐게요. 감사합니다.